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3명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5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하면서 70대 부부가 숨지고 5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부부는 인근에서 장사를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변을 당했는데요. 사고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인데다 혈중 알코올 농도 또한 면허 취소 수준인 0.185%였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퇴역한 경주마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 축협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 축협 관계자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지난 5월에 공개됐던 영상에는 관계자들이 말을 때리는 모습과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도축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경찰은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살한 것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그러나 도살하기 전 말들을 폭행한 것에 대해선 판례나 전반적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세형. 그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는데요. 절도 혐의로만 16차례나 수갑을 차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조세형에 대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견미리의 남편은 2014년부터 2016년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열린 2심 재판부는 견미리의 남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아내의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노력한 점이 엿보여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견미리 씨 남편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거든요. 원심을 깼습니다. 네, 1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을 선고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본인이 이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일단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다음에 그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고 그 주식 유상증자 통해서 받은 주식을 매각해서 한 23억 정도의 이익을 취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 지금 견미리 씨 남편 이모 씨 그리고 또 이 코스닥 상장사 대표 김모 씨 이 2명이 유상증자를 할 때 지금 일단 1심에서는 뭔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그걸로 이제 자금을 끌어들였다고 했는데 일단 법규 위반으로 볼 만한 허위 사실을 또 공표하진 않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주가 조작을 했다라기보다 오히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이 씨는 이제 부인인 견미리 씨의 자금까지 끌어들여서 장기 투자를 꾀하는 등 어쨌건 회사를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하게 된 겁니다. 네, 2심에서는 견미리 씨 남편에게 무죄가 이제 선고됐다는 소식이었고요. 조세형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조세형 뭐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뭐 대도란 이름도 있었지만 워낙 또 그 이외에 보면은 절도범으로 이제 전락하면서 그 또 교도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에 진행 중이었는데 선처를 호소를 했어요. 뭐 본인이 최후 준술에서 나는 뭐 고아원을 또 뭐 전전하면서 이 먹을 걸 훔치다 보니까 소년교도소를 갔다 왔고 거기 가서 범죄 선배들한테 이 절도 기술을 배워가지고 28년 동안 2년 빼놓고 26년 교도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반성한다. 특히 또 아들이 조만간 군대 입대하는데 징역 가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두렵다. 좀 선처해달라 하면서 울먹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재판부는 뭐 상습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미리 뭐 카트컬이라든지 드라이버 같은 거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서 범행한 거 이런 거 등등을 보면 이거는 그 용서가 안 된다. 그렇지만 네. 생계를 위해서 범행했고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다. 그래서 좀 정상 참작한다 하면서 이제 2년 6월을 줬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도 하는데 대도 없습니다. 이 절도범이 대도가 있고 소도가 있습니까? 예. 뭐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부유층이나 권력층에 들어가 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세형이 단 한 번도 사전에 저 집이 부잣집인지 저 권력층 집인지 사전 조사하고 들어가서 절도한 거 없어요. 예. 이렇게 봐가지고 외부에서 돈 많게 생긴 집 있으면 들어가서 절도한 거고요. 단지 이 사람은 상습 절도범에 그러네요.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예. 대도 소도 나누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 절도범이 무슨 대도가 있고 소도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상습적으로 이제 절도범행을 계속 이어왔는데 그 동안에 계속 그런 걸 보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예. 또 다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